새해가 밝았다. 미영 씨와 할아버지는 아이들과 함께 새해 맞이 떡국을 먹으며 새로운 한 해를 시작했다. 올해는 특별한 해였다. 두 사람이 결혼을 하기로 한 해였으니까. 할아버지, 올해 소원이 뭐예요? 지민이가 물었다. 할아버지 소원은 우리 가족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거야. 지민이 소원은? 저는요, 할아버지랑 엄마가 빨리 결혼해서 진짜 우리 가족 되는 거요. 모두가 웃었다. 지훈이도 말했다. 저는 할아버지가 오래오래 건강하셨으면 좋겠어요. 할아버지는 지훈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고마워, 지훈아. 할아버지도 너희들 성인 될 때까지는 꼭 건강하게 지킬게. 미영 씨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다. 할아버지의 나이를 생각하면 앞으로 얼마나 함께할 수 있을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이 소중하다는 것, 함께하는 매 순간을 감사히 여겨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며칠 후 할아버지의 아들이 한국에 돌아왔다. 아버지의 재혼 소식을 듣고 직접 만나보고 싶다고 했던 것이다. 민수라는 이름의 그는 40대 중반의 사업가였다. 아버지, 민수야, 오랜만이다. 잘 지냈니? 네, 아버지. 건강하신 것 같아서 다행이에요. 민수는 미영 씨를 보았다. 미영 씨는 긴장한 채 인사를 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미영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버지한테 많이 들었습니다. 민수의 표정은 복잡했다. 반갑기도 하고 어색하기도 하고 약간의 걱정도 섞여 있었다.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며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미영 씨, 아버지와는 어떻게 만나셨어요? 미영 씨는 처음 만났던 날의 이야기를 했다. 이혼 후 갈 곳이 없어서 할아버지 집에 오게 된 경위, 함께 살면서 서로에게 의지하게 된 과정을 솔직하게 이야기했다. 민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다. 그리고 할아버지를 바라봤다. 아버지, 정말 행복하세요. 그럼. 이렇게 행복한 적이 없었어. 미영 씨와 아이들 덕분에 다시 살아갈 이유를 찾았단다. 그렇다면 제가 뭐라 할 수 있겠어요. 아버지가 행복하시다니 저도 기쁩니다. 민수는 미영 씨를 바라보며 말했다. 미영 씨, 솔직히 처음엔 걱정이 많았어요. 나이 차이도 있고 혹시 아버지 재산을 노리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미영 씨는 가슴이 철렁했다. 하지만 오늘 직접 만나보니 그게 아니라는 걸 알겠어요. 아버지를 바라보는 미영 씨 눈빛에서 진심이 느껴져요. 그리고 무엇보다 아버지가 정말 행복해 보이세요. 감사합니다. 아버지, 부탁드려요. 저는 외국에 있어서 자주 뵙지 못하지만 미영 씨가 계시니 안심이 되네요. 할아버지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았다. 고맙다, 민수야. 내가 이해해줘서. 민수는 며칠 동안 한국에 머물며 미영 씨와 아이들을 알아갔다. 지훈이와 지민이도 처음엔 어색해했지만 점차 민수 아저씨를 좋아하게 되었다. 민수도 아이들을 보며 미소 지었다. 아버지, 좋은 아이들이네요. 잘 키우셨어요. 미영 씨가 잘 키운 거지. 돌아가는 날, 공항에서 민수는 미영 씨에게 조용히 말했다. 미영 씨, 아버지 많이 외로워하셨어요.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정말 힘들어 하셨죠. 그런 아버지가 다시 웃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감사해요. 저야말로 감사하죠. 할아버지 덕분에 저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서로에게 힘이 되어 주세요.
그리고 아버지 건강 잘 챙겨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민수가 떠나고 할아버지는 한결 마음이 가벼워졌다. 아들의 축복을 받으니 이제 정말 결혼 준비를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았다. 하지만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은 아니었다. 며칠 후 미영 씨의 친정 부모님이 집에 오셨다. 미영 씨는 긴장한 채 부모님을 맞이했다. 어머니, 아버지, 어서 오세요. 그래, 잘 지냈니? 할아버지도 정중하게 인사를 드렸다. 안녕하세요. 저는 강태수라고 합니다. 미영 씨의 아버지는 할아버지를 위아래로 훑어봤다. 표정이 그리 밝지 않았다. 거실에 앉아 어머니가 먼저 입을 열었다. 미영아, 정말 결혼하려고? 네, 어머니. 나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지 않니? 할아버지 뻘 되시는 분인데. 미영 씨는 예상했던 반응이었다. 어머니,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할아버지는 저를 정말 소중하게 대해주세요. 아이들한테도 잘해주시고요. 아버지가 할아버지를 바라보며 물었다. 강 선생님, 솔직히 여쭤보겠습니다. 연세가 어떻게 되시죠? 올해 73입니다. 그럼 우리 딸이랑 30살 넘게 차이 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딸이 43인데 선생님이 73이면 솔직히 앞으로 얼마나 함께 사실 수 있겠습니까? 할아버지는 고개를 숙였다. 그것이 가장 마음 아픈 부분이었다.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저도 걱정이 많습니다. 하지만 남은 시간 동안이라도 미영 씨와 아이들을 최선을 다해 돌보겠습니다. 최선을 다한다고 해서 되는 겁니까? 우리 딸이 또 홀로 남겨지면 어떡합니까? 미영 씨가 끼어들었다. 아버지, 그건 아무도 모르는 일이에요. 젊다고 해서 오래 산다는 보장도 없잖아요. 저는 할아버지와 함께하는 시간이 짧더라도 그 시간 동안 행복하고 싶어요. 어머니가 한숨을 쉬었다. 미영아, 우린 내가 걱정돼서 그래. 전 남편한테 그렇게 고생했잖니. 이번에도. 어머니, 할아버지는 전 남편과 달라요. 저를 존중해 주시고 아이들을 사랑해 주세요. 전 정말 행복해요. 아버지와 어머니는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할아버지에게 물었다. 강 선생님, 정말 우리 딸을 사랑하십니까? 네.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제 남은 인생을 미영 씨와 아이들을 위해 쓰고 싶습니다. 제사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선생님 자식들이 있으실 텐데. 아들과 이미 이야기했습니다. 집은 미영 씨 명의로 하고 제 예금도 반은 미영 씨와 아이들에게 남기기로 했습니다. 아들도 동의했습니다. 그렇습니까? 한참을 고민하던 아버지가 입을 열었다. 강 선생님, 솔직히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많습니다. 나이도 그렇고 앞으로 딸이 또 혼자 남을 생각을 하면 걱정도 되고요. 이해합니다. 하지만 우리 딸 표정을 보니까 정말 행복해 보입니다. 결혼하고 나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표정이에요. 그래서 반대하기가 어렵네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들어 장인 어른을 바라봤다. 딸을 행복하게 해주세요. 그것만 약속해 주신다면 저희도 반대하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머니도 미영 씨의 손을 잡았다. 미영아, 내가 행복하면 엄마 아빠도 행복해. 잘 살아라. 미영 씨는 눈물을 흘리며 부모님을 안았다. 부모님의 축복을 받으니 마음 한편에 남아있던 걱정이 사라졌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할아버지와 미영 씨는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를 시작했다. 화려한 결혼식보다는 소박하고 따뜻한 결혼식을 원했다. 가까운 친구들과 가족들만 초대하기로 했다. 어느 날 미영 씨는 웨딩드레스 매장에 갔다. 선이가 함께 따라왔다. 언니, 이거 어때? 이거 정말 예쁜데? 응, 좋긴 한데. 너무 화려한 거 아니야? 언니 결혼식인데 화려해야지. 할아버지도 언니가 이쁜 드레스 입은 거 보고 싶으실 거야. 미영 씨는 여러 드레스를 입어봤다. 거울 속 자신을 보며 신기했다. 40이 넘은 나이에 다시 웨딩드레스를 입게 될 줄은 몰랐다. 언니 이거다. 이거 진짜 잘 어울려. 순백의 심플한 드레스였다. 화려하지 않지만 우아했다. 미영 씨도 마음에 들었다. 이걸로 할까? 응, 할아버지 반하시겠는걸. 집으로 돌아오니 할아버지가 아이들과 함께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다. 엄마, 드레스 골랐어요? 응, 골랐어. 결혼식 날 보여줄게. 지민이가 신나서 물었다. 엄마 드레스 입으면 공주님처럼 이뻐요? 글쎄, 어떨까? 할아버지가 웃으며 말했다. 엄마는 뭘 입어도 예뻐. 미영 씨는 얼굴이 빨개졌다. 아이들 앞에서 이런 말을 하는 할아버지가 귀여웠다. 하지만 행복한 시간도 잠시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겼다. 동네에서 소문이 퍼지기 시작한 것이다. 어느 날 미영 씨가 시장에 갔을 때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저 여자 젊은 게 노인 재산 노리고 결혼한다더라. 그러게 말이야. 딱 봐도 돈 때문이지, 뭐. 아이들도 있는데 창피하지도 않나 봐. 미영 씨는 가슴이 아팠다. 장을 보고 서둘러 집으로 돌아왔다. 할아버지가 미영 씨의 표정을 보고 물었다. 무슨 일 있어요? 미영 씨는 시장에서 들은 말을 이야기했다. 할아버지는 미영 씨의 손을 잡았다. 미영 씨, 신경 쓰지 마세요.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함부로 말하는 법이에요. 하지만 할아버지도 상처받으시잖아요. 전 괜찮아요. 우리가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걸 알고 아이들이 행복하다는 걸 아니까요. 그날 밤 미영 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사람들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내가 정말 할아버지를 사랑하는 걸까? 아니면 안정감 때문에 의지하는 걸까? 다음 날 아침 미영 씨는 할아버지와 진지한 대화를 나눴다. 할아버지, 제가 할아버지한테 짐이 되는 건 아닐까요? 사람들이 할아버지를 이상하게 보잖아요. 미영 씨, 당신은 제게 짐이 아니에요. 선물이에요.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선물이죠. 하지만 미영 씨, 제 눈을 봐요. 할아버지는 미영 씨의 얼굴을 잡고 눈을 마주쳤다. 저는 미영 씨를 진심으로 사랑해요. 나이 차이가 있고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그건 변하지 않아요. 미영 씨도 저를 사랑하죠. 네, 사랑해요. 그럼 그걸로 충분해요. 우리의 사랑이 진실하다면 그게 전부예요. 할아버지의 말에 미영 씨는 눈물을 흘렸다. 그리고 다시 한번 확신했다. 자신은 할아버지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것을. 며칠 후 식당 동료 선이가 미영 씨를 위해 작은 파티를 열어주었다. 결혼 전 마지막으로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자는 것이었다. 언니 축하해. 정말 행복하길 바라. 고마워, 선이야. 다른 동료들도 미영 씨를 축하해 주었다. 모두가 진심으로 기뻐해 주는 모습에 미영 씨는 감동했다.
언니,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신경 쓰지 마. 언니가 행복하면 되는 거야. 응, 고마워.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미영 씨는 생각했다. 맞아. 내가 행복하면 되는 거야. 할아버지와 아이들이 행복하면 되는 거지. 결혼식이 2주 앞으로 다가왔다. 할아버지는 건강검진을 받았고, 다행히 모든 결과가 좋게 나왔다. 의사는 나이에 비해 건강하다고 했다. 선생님, 건강관리 잘하시네요. 이 정도면 앞으로 10년은 거뜬하겠습니다. 할아버지는 기뻤다. 미영 씨와 10년을 더 함께할 수 있다니. 아니, 어쩌면 더 오래 함께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날 저녁 할아버지는 미영 씨에게 의사 선생님의 말을 전했다. 미영 씨, 의사 선생님이 그러는데 제가 앞으로 10년은 건강하게 살 수 있대요. 정말요? 다행이에요. 우리 지민이 성인 될 때까지는 함께 있을 수 있겠어요. 미영 씨는 할아버지를 꼭 안았다. 10년. 길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해 사랑하고 행복하게 살자고 다짐했다. 결혼식 일주일 전, 네 사람은 결혼식 리허설을 했다. 작은 예식장이었지만 아담하고 따뜻한 분위기였다. 지민이가 미영 씨 옆에 서서 말했다. 엄마, 결혼식 날 제가 꽃 뿌려도 돼요? 물론이지. 우리 지민이가 해줘야지. 지훈이도 말했다. 저는 할아버지 옆에 서 있을게요. 할아버지 도와드려야죠. 할아버지는 지훈이의 어깨를 두드렸다. 고맙다, 지훈아. 내가 있어서 할아버지가 든든해. 리허설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네 사람은 손을 잡고 걸었다. 지민이는 노래를 부르며 뛰어다녔고, 지훈이는 할아버지와 대화를 나눴다. 미영 씨는 그 모습을 보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이게 가족이구나. 이게 행복이구나. 일주일 후면 결혼식이다.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다. 어려움도 있을 것이고 힘든 순간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다. 그렇게 믿으며 네 사람은 결혼식을 준비했다.